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구속의 위기를 모면하고 귀가하는 이명희 씨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는데요.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본인은 아마 한숨 돌렸고 네. 아마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또 지금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뭐 어딘 그대로 얘기하면 예.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증거인멸의 시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한 어떤 시점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사정관계에 비추어서 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좀 얘기하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범죄 혐의에 대한 이 증거를 없애는 걸 말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칼을 없애는 걸 말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어차피 범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예. 상해든 특수상해든 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예, 예. 시점이라든지 경위라든지 물론 피해자를 해유함으로써 말 맞추기를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봤을 텐데 법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검찰로서는 아픈 것인데요. 검찰은 7개의 혐의를 늘어놨어요, 사실. 예, 예. 원래는 잘 드는 하나의 칼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람보가 여러 개의 총을 가져간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권총 하나만 가져가면 서부에서 이기는 것과 예, 마찬가지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검찰에서는 여러 개의 혐의를 얘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구속영장을 좀 발부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법리라는 얘기를 한 것도 검찰로서는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특수상해라든지 특수폭행, 뭐 이런 특수라든지 상습 폭행을 얘기했는데 이 특수와 상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7개의 범죄 혐의를 나열한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검찰로서는 됐습니다.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합의 시점이라든지 경위라 이런 걸로 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그런 증거가 분명치 않다라고 본 겁니다. 예. 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향후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죠. 지금 그 24개 행위 7개 범죄 그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겠느냐 이것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 네. 구속영장 청구사의 핵심 요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과연 그 가위 자체가 정말 위험한 물건으로서 특수폭행에 해당되는지도 다퉈 봄직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7년간에 걸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의 습벽처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한번 다투어 볼 만하다. 아직 확언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징역인데 이것이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단순 뭐 폭행에 그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과연 갖고 있었느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점이 아닌가 보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11명의 아주 그 진술은 일치가 됐지만 어떻게 말만 듣고서 정말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느냐. 뭐 이것이 그 법원의 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약 한 2, 3주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집단 폭행 사건 그것은 이제 똑 떨어지는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증거도 있었고 예. 특수상해라고 하는 분명한 정황이 그 분명히 있었지만 그 정도에 미칠 지경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본다면 기본 행위 양태는 폭언과 폭행인데 여기에 이제 특수성과 상습성을 경찰에서는
주안점을 맞췄었는데 예. 이것이 그 법원에서는 무엇인가 조금 더 법정에서 한번 다투어 범직한 것이고 불구속 수사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 그 원칙에 맞추어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네. 아까 이제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도 예. 대폭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 아니지만은 그럼요. 그 속에 그래도 사유와 필요성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지만은 글쎄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동력은 자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명희 씨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수사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뭐 참고인도 다 불러 조사를 했고 지금 이용혁 교수가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서 결정적 증거가 별로 없는 것이죠. 공사장 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은 있지만 뭐 쪽가위를 던졌다든지 또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진술 증거만 가지고 오래된 일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인정하기는 일단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예. 어쨌든 오늘은 어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발부를 예.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뿐이지. 앞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든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면 그때가 가지고 이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퉈야 되겠죠. 예. 네. 자, 어제 비슷한 시간에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건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 밀수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1경인가요?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협력업체 그 대상의 2.5톤 그 트럭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물건들이 나왔는데 DDA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조현아 사장을 얘기하는 하나의 암호명 내지 그 부호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물건이 가장 그 많았던 것이고요. 결국 이제 밀수의 혐의인데 밀수 물품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물품이 이 조현아 사장에게만 국한되었느냐 아니면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와 물품의 양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부터 먼저 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뭐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도 관심사항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관세 당국에서는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해서 과연 어떠한 경위로 물건을 데려왔고 과연 주요 물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비난을 많이 했던 것은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뭐 예. 심지어 뭐 딸기에서부터 개에게 주는 뭐 사료에 이르기까지 또 웨딩 드레스 그리고 고가의 그 물품에 이르기까지 너무 생활용품이 많았었는데 예.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하나의 개인 택배 항공처럼 이용된 것은 아니냐 이것에 더 비난 가능성이 있었던 그 사안이었습니다. 네. 뭐 15시간 조사 후에 귀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밤샘 조사는 하지 않았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추가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2.5톤의 어쨌든 그 물건이 발견이 됐으면 구체적인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명희 씨 사건하고는 다르죠. 아까 이명희 씨는 동영상 뭐 공사장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현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2.5톤의 현물이 지금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지금 집에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서 옮겨서 숨겨놨었다는 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DDA라고 하는 것이 조현아를 지금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혐의는 굉장히 많이 소명이 됐습니다. 밀수하고 이제 관세 포탈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뭐 부른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이명희 씨 건보다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